왔냐? 앉아라. 아빠, 엄마, 죄송해요. 무슨 일이냐? 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생활비도 빠듯하고 대출 이자도 많이 나가서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수진이랑도 요즘 자꾸 다투고 있어요. 지훈아, 혹시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직장생활 정년 퇴직한 66살 강호성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계속해서 힘들다 도와달라 했지만 이렇게 강하게 대처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저는 서재 창가에 기대어 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심 무렵 아내 이선영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어요. 여보, 잠깐 앉아요. 커피 한 잔 하면서 숨 좀 돌려요. 그래야겠네. 이제 곧 정리하고 나오는데 참 빠르기도 해. 저는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30여 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는데도 막상 은퇴가 다가오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버텨온 제 자신이 대견하면서도 많은 순간들이 한 장면 한 장면 지나가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이제 좀 숨 돌리자고. 애들도 독립했겠다. 우리도 우리 인생 좀 살아야지. 그럼요, 고생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 생각하고 살아야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여보, 우리 약속 하나만 하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내용이긴 해. 뭔데요? 아이들 결혼할 때 집이나 결혼 자금 같은 거 절대 지원 안 해주는 걸로. 당연하죠. 우리도 노후 준비하느라 빠듯한데요. 애들도 다 컸고 각자 힘으로 시작해야 해요. 대학 졸업까지 시켜줬으면 그 다음은 각자 알아서 해야죠. 나도 당신 말에 동의해요. 그래, 마음 약해지지 말자. 네, 약속해요. 분명 마음은 쓰이겠죠. 근데 어떻게든 버텨야죠, 뭐. 그게 부모니까요. 우리는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켜온 원칙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야 할 다짐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아들 지훈이와 딸 서윤이가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치킨을 뜯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아빠, 회사에서 인센티브가 나왔어요. 야구단 후원 계약 성사시켜서 보너스도 받았고요. 오빠 대단하다. 완전 프로네. 그래, 기특하다. 어릴 때부터 남달랐지. 서윤이도 회사 일 잘하고 있지? 네, 저도 이번에 디자인 공모전 하나 수상했어요. 정말 잘했다. 두 녀석 다 우리 보물이다, 보물. 모처럼 활짝 웃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다시 한번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 둘 다 기억하지? 나중에 결혼할 때 엄마 아빠가 따로 지원은 못 해준다는 거. 지훈이와 서윤이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요, 오히려 편해요. 제 힘으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 든든하다. 그 순간 저는 괜히 울컥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라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이들은 곧 돌아갔고 아내와 둘만 남은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여운을 즐겼어요. 사실 저나 아내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남들처럼 자식 낳고 평범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두 번의 출산 이후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극진이 간호한 덕분에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지만 자신이 원했던 삶을 뒤로하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아내를 보며 저는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자식들에게 퍼주면서 지내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넘치는 사랑을 주며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심도 키워주었죠. 애들 보니까 괜히 마음이 짠해지네요. 응, 그래도 믿음직하지 않아? 맞아요. 아직은 부족해도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약속 지키자.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여보. 며칠 후 오랜만에 제 지인 태성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회사 출신이었던 태성은 지금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친구였어요. 호성아, 잘 지내냐? 곧 은퇴한다며? 그래, 드디어 끝이 보인다.
고생 많았다. 나도 은퇴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너도 이제는 네 인생 좀 즐겨라.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 부부도 약속했어. 자식들 결혼할 때 지원 안 하기로. 잘 생각했다. 애들은 결국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해. 그치? 태성이의 말에 괜히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이런 친구 한 명 있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아내에게 말했어요. 태성이한테 전화 왔었어. 우리 생각 잘한 거라더라. 당연하죠. 우리 애들이 힘들어도 이겨낼 거예요. 그치? 넘어질 때마다 손 내밀어주면 평생 못 일어나지. 응, 대신 진짜 힘들 때, 어쩔 수 없을 때 그땐 생각해봐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다독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늦여름의 더위가 한풀 꺾인 어느 날 아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같이 밥 먹고 얘기 좀 하죠. 그래.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목소리 어딘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주말 저녁 집 근처 고깃집에서 만났습니다. 지훈이는 와서도 쉽게 입을 떼지 못하고 맥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왜?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요, 좋은 소식이에요. 궁금하네. 얼른 말해봐. 지훈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만나면서 수진이만큼 확신이 든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진지하게 결혼 준비해보기로 했어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이냐? 세상에 누구야, 그 아가씨는? 수진이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애가 크긴 컸구나 싶었어요. 축하해, 우리 아들. 그래. 잘 결심했다. 지훈이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식사가 조금 무르익자 지훈이는 슬쩍 본심을 꺼냈습니다. 근데 결혼 준비하려니까 생각보다 돈이 꽤 드네요. 그렇겠지. 뭐든 시작은 힘들지. 그래도 우리랑 한 약속 기억하지? 결혼자금 지원은 없다. 지훈이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아요. 그냥 부담이 좀 크긴 해서요. 그래도 네 힘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게 훨씬 값질 거야. 엄마 아빠도 그렇게 시작했어. 물론 처음부터 여유 있게 시작하면 좋지.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을 일궈나가는 게 더 의미 있고 값진 인생 아니겠어? 지훈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내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괜히 마음이 쓰이네요. 나도 그래. 그래도 흔들리면 안 돼. 알아요. 우리 아이들 강하게 키웠잖아요. 지훈이도 해낼 거야.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며칠 뒤 태성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호성아, 들었어. 지훈이 결혼한다며? 아직 준비는 시작도 못했지만 말이지. 축하한다. 정말? 근데 애들 결혼할 땐 부모도 한몫 크게 해야 한다던데. 우리 계획은 달라. 지훈이랑 서윤이 둘 다 스스로 준비하기로 했다. 이야,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인데 잘했다. 요즘은 그런 부모가 드물어. 애초에 약속했거든. 지키려고. 그래도 집 정도는 해주지 않나 했지. 다른 건 몰라도 다들 그 정도는 하잖아.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안 그래도 그 생각은 했어. 근데 계속 여기까지만 하면서 도와주다 보면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줘야지. 우리 땐 그런 게 있었냐? 다들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넓혀가는 거지. 하긴 너도 고생 많이 했지. 재수 씨도 고생 많았고. 아무튼 네가 선택한 게 옳을 거야.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조카 결혼하는데 이 삼촌이 뭐라도 하나 해줘야지. 말이라도 고맙다. 조만간 한번 만나자. 술 한잔 해야지. 연락할게. 태성이의 격려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저는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자꾸만 흔들렸어요. 정말 괜찮을까? 혹시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립이라는 걸 믿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눈물이 흐르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아이들이 진짜 어른이 되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그 뒤로 지훈이는 조금씩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 게 많다며 난감해하는 모습이 종종 보였지만 애써 감추려는 듯 막상 저희 부부 앞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늦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지훈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왔냐? 뭐 급한 일이 있냐? 네, 아빠, 오늘은 좀 진지하게 얘기하려고요. 그래, 앉아. 뭐든 말해봐. 지훈이는 물도 마시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랑 신혼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도저히 제 힘만으로는 어렵겠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혹시 3억 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아, 무슨 소리야?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도 2억은 넘고 매매는 꿈도 못 꿔요. 지훈아, 우리 예전부터 얘기했잖아. 결혼할 때 지원은 없다고. 알아요. 근데 사정이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은 몰랐어요. 지훈이는 초조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집 애들도 다들 부모님 도움받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하려니 너무 버거워요. 지훈아, 남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우리 원칙대로 가는 거야. 네가 스스로 시작해야 진짜 너희 집이지. 지훈이는 답답한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시작하는 게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아빠,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간 빚만 늘게 생겼다니까요. 그럼 너도 이상한 세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세상을 살아라. 진짜 버거워서 그래요. 저희 둘 다 회사랑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해야 편한데 매매는 어림도 없고 원룸에서 시작할 순 없고 빌라도 알아봤는데 전세든 뭐든 대출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왕 시작하는 거 소형 아파트라도 한 채 마련한다는데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면서 살면 어쩌자는 거야.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야. 집이 좀 작으면 어떠니? 대출을 받으면 어때?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지. 매번 손 벌릴 거니?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둘이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여보, 마음이 아프네요. 나도 그래. 그래도 흔들리면 안 돼. 3억이면 우리 노후도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안 돼. 저는 이 말을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아이를 망치는 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생각 좀 해보셨어요? 지훈아, 미안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함없다. 정말 단 한 푼도 지원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단호하게 말한다. 알겠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지훈이 목소리 속에 깊은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딸 서윤이가 집에 왔습니다. 오빠 얘기를 듣고 온 듯 했어요. 아빠, 엄마, 오빠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서윤아, 네 오빠가 힘든 건 안다.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 해. 네, 저도 이해해요. 그냥 오빠가 좀 버거워 보여서요. 저도 같이 알아봤는데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빠랑 새언니가 모은 돈으로 결혼식도 겨우 치를 수준이더라고요. 사치 안 부리고 준비해도 버겁긴 할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버겁게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야.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도 처음에 월세 살면서 고생했으니까요. 서윤이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그래도 둘 중 하나는 부모 뜻을 이해해주니 덜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인 태성과 통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지훈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 요즘 젊은 애들 다 집 못 사. 부모 도움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지. 알아, 그래도 우리 집은 원칙을 지키려고 해. 힘들겠지만 잘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지훈이한테도 좋은 거고.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난다. 태성의 말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옆에서 흔들림 없이 응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법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아내와 다시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애들한테 삶을 대신 살아줄 순 없어. 맞아요. 스스로 짊어져야 해요. 지훈이 언젠간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짐이 앞으로 더 큰 시련을 견디게 해줄 거라는 걸 알지 못한 채 말이에요.
그렇게 보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흐린 날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왔어요. 아빠, 엄마, 저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래, 들어와서 얘기해. 앉아라. 지훈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직도 생각 변함없으세요? 응, 변함없다. 지훈아, 네가 힘든 거 아는데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지훈이는 이를 악문 듯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럼 전 그러세요. 앞으로 저도 부모님 찾아오지 않을게요. 그 말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네, 지원 하나도 안 해주겠다면서. 무슨 부모예요? 제가 자식이긴 해요? 도와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지훈아, 그건 아니에요. 더 말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저 알아서 살게요. 지훈아, 서운하더라도 이해해줘야 해. 예. 저희 결혼 망치게 생겼는데 이해하라고요? 지훈아, 네 결혼을 망치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을 네 힘으로 꾸리게 해주려는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알아서 살게요. 지금 당장이 힘들다는데 무슨 인생이에요? 힘들어하는 거 이겨내고 언젠간 잘 사는 거 지켜보는 게 뭐 정신승리라도 되는 줄 아세요? 정작 자식이 바라는 건 뭔지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인생 논하지 마세요. 저 갑니다. 지훈이는 현관문을 꽝 닫고 나갔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을 끄지 못하고 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순했는데 사람은 커가면서 자기 뜻대로만 살 수 없다는 걸 배워야 해. 그래도 너무 매몰차게 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끄는 거 아니야. 지훈이가 선택한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며칠 후 딸 서윤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오빠 얘기 들었어요. 저한테도 연락 안 해요. 그래, 아직 화가 많이 난 모양이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도 기다리자. 조급하게 굴지 말고. 오빠가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기도 할 테니까요.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서윤이는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잘하셨어요. 진짜로요. 그 말에 아내가 그제야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에 혼자 창밖을 보다가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지훈이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지훈아, 괜찮은 거냐? 혼잣말을 뱉으며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를 믿기로 했던 그 다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인 태성과 통화가 닿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지훈이 문제? 선을 그었더니 끊겠다고 하더라. 에휴, 애들이 그렇지 뭐. 시간 지나면 알게 돼. 알아도 막상 이러니까 쉽진 않네. 잘하고 있는 거야. 절대 흔들리지 마라. 태성의 단단한 목소리에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둘이 앉아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를 버린 거 아니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됐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눈물은 돌았지만 마음만은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들의 선전포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의 마지막 의무는 아이를 스스로 서게 하는 거라 믿었으니까요.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 이후 한 달 넘게 지훈이한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느덧 아들 지훈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조용히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식장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지훈이는 그동안 우리한테 서운한 감정이 컸는지 우리를 보고도 별다른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될 아가씨는 예쁘고 단아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와서 다행이다. 아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피로연도 없이 식만 치르고 바로 자리를 정리했어요. 식이 끝나고 나서도 지훈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하고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느라 바쁜지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마 정신도 없겠지만 내심 서운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을 겁니다.
저희는 조용히 축의금을 건네고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결혼식 맞나 싶네요. 그래도 끝까지 보내줬잖아. 맞아요. 그걸로 된 거죠. 뭐. 허탈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하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죠? 맞아. 흔들리지 말자. 지훈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도 덜 미안하지.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지훈의 이름을 눌러볼까 하다가 이내 화면을 꺼버렸어요. 이젠 기다릴 필요도 없겠지. 혼자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서윤이가 또 집에 들렀습니다. 오빠 신혼집 알아봤대요. 어디쯤? 서울 외곽 쪽. 조그만 오피스텔이래요. 대출도 좀 끼고요. 그래도 둘이 힘 모으면 살 만하겠지? 새언니네도 생각보다 많이 못 도와주셨대요. 그래. 세상에 쉬운 결혼은 없는 거야.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요. 맞아. 선택했으면 책임져야지. 그날 밤 아내와 나란히 누워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이도 언젠간 우리 마음 이해할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간 알겠지. 그때까지 우리 기다릴 수 있겠죠? 기다릴 거야.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지만 그게 부모니까요. 그렇게 아들은 다른 사람이 된 듯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을 지키는 것. 그게 저희가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결혼식 이후로도 지훈이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흘러갔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서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저녁에 잠깐 들러도 돼요? 그럼 와라. 목소리에 뭔가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윤이는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에 들린 작은 케이크를 건네며 웃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어색했어요. 그냥 분위기 좀 풀려고 케이크 사왔어요. 친구랑 맛집이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두 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잘했다. 우리 딸.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오빠네 좀 힘든가 봐요. 왜? 대출이 생각보다 많아서요. 생활비도 빠듯하고 월세로 옮길까 고민 중이래요. 그랬구나. 아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 얘긴 지훈이가 직접 한 거야? 아니요, 새언니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오빠가 요즘 많이 예민하대요. 아이고, 결혼하자마자 힘든 거구나. 네, 그리고 새언니도 부모님 쪽 지원은 더 이상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결국 둘이서 버텨야겠네. 지훈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해야지. 그게 어른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둘이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진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지금 흔들리면 우리까지 무너져. 알아요. 근데 애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힘든 걸 이겨내야 하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 태성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호성아, 지훈이 소식 들었어. 어떻게 알았어? 수진 씨 부모님 쪽에서도 얘기가 돌더라. 그쪽 집안이 알고 보니까 내 거래처 사장 지인이더라고. 그때 결혼식에서 만났거든. 그래서 건너 전해 들었어. 어쨌든 요즘 둘이 많이 힘든 모양이야. 그래. 알고 있어. 그래도 네가 쉽게 도와주진 마라. 힘든 맛을 봐야 강해진다. 나도 그럴 생각이야. 친구의 단단한 조언에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결국 끝까지 믿어주는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지훈이가 직접 손을 내민다면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지훈아, 네가 이겨내야 해.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아픔도 결국 언젠가 지나가리라 믿으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애써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지훈이 부부가 부디 이겨내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선택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흘러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지훈이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여보, 지훈이다. 아내는 순간 젓가락을 놓고 숨을 죽였습니다. 받아봐요.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훈아. 아빠, 시간 괜찮아요? 그래. 무슨 일이냐? 지훈이는 한참 말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집에 잠깐 들러도 될까요?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느낌이 안 좋아. 둘 다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지훈이는 초췌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함께 오지 않았어요. 왔냐? 앉아라.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무슨 일이냐? 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생활비도 빠듯하고 대출 이자도 많이 나가서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수진이랑도 요즘 자꾸 다투고 있어요. 지훈아, 혹시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도와주실 수 없어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지훈아, 미안하다. 아빠, 우리가 손을 내밀면 너는 또 기대게 될 거야. 지훈아, 너라서 더 안 돕는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스스로 이겨내야 해. 지훈이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이 아니면 지훈이는 평생 기대서 살 거야. 그래도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힘든 걸 이겨내는 게 어른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지훈이 왔었냐? 응. 왔다 갔어. 뭐래? 도와달라고 했지. 도와줬냐? 아니? 잘했다. 호성아, 지금 참는 게 진짜 돕는 거야. 네가 마음 약해지면 애는 평생 그늘에서 못 벗어난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이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럼 우리 기다리는 거죠? 그래, 기다리자.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쩌면 진짜 부모란 이렇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훈이의 뒤늦은 후회를 가슴에 품고 다시 묵묵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자식의 진짜 성장을 믿고 한 발짝 물러서는 용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 기운이 스며들던 어느 날 오랜만에 서윤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식사할래요? 지훈이도 온대? 네, 오빠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얼굴 보자. 주말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지훈이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아빠,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지훈아, 넌 잘 지냈냐? 네, 뭐, 그럭저럭요. 어색한 공기가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음식이 나와도 한동안 대화는 뜸했습니다. 그러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래. 사는 게 쉽지 않지. 맞아요. 직접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이렇게 얼굴 보러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이가 분위기를 풀려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없어요. 오빠, 회사는 어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다니고 있어. 이번에 승진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잘했다. 지훈아. 맞아, 누구보다 네가 잘 버텨낸 거야. 지훈이의 얼굴에 그제야 약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훈이는 다시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연락은 언제든 좋다. 그래, 너희 얼굴만 보면 힘이 나거든. 지훈이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직 다 갚은 건 아니지만 언젠가 꼭 부모님께 보답할게요.
보답 같은 거 필요 없다. 네 인생 네가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지훈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식사 후 지훈이는 먼저 일어섰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조만간 또 연락할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새아가한테도 안부 전해줘. 지훈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남은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은 달라졌죠? 그래,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내디뎠어.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지겠죠? 그럼 가족이니까. 잔잔한 봄 햇살이 식당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마주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툰 걸음이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훈이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여보, 지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어. 정말요? 뭐래요? 주말에 보자고 하네. 아내는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조심스레 기대하면서도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봐 두려운 듯 보였어요. 주말 평소처럼 소박한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훈이는 수진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 모두 예전보다 훨씬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다. 너희는? 저희도 이제 조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수진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아끼기로 했습니다. 이 순간은 지훈이가 열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지훈이는 가방에서 조심스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냐? 조금 모았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첫 월급 땐 못했던 걸 이제라도 하고 싶어서요. 지훈아? 정말 조그만 금액이에요.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다시 밀어냈습니다. 마음만 받을게. 돈은 필요 없다. 그래, 네가 네 살림 잘 꾸려가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지훈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예전에 그렇게 막말하고 속 썩이고.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사람은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다. 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으면 그걸로 됐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지훈이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랑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해. 사는 건 결국 사람한테 달려있는 거니까. 그리고 네가 힘들어도 절대 남 탓하지 마라. 네, 정말 뼈저리게 배웠어요. 엄마, 아빠만큼 잘할 순 없지만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저희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끼는 법도 배우고 이래저래 잘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이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의존하거나 불평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함께 공원을 걷기로 했습니다. 초여름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어요. 아빠, 엄마,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그걸로 충분해. 서로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 우리는 네 삶을 응원할 뿐이다. 지훈이는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알아요. 진짜 독립이 뭔지. 지훈아, 힘들어도 혼자서 버텨낸 그 시간 덕분에 네가 더 강해진 거야. 네, 정말 그래요. 지훈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부모님이 야속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 흔들리지 않고 저를 밀어낸 게 저한테는 진짜 도움이 됐던 거라는 걸.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알아줬으면 됐다. 그날 저녁 지훈이와 수지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죠? 맞아.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지훈이는 스스로 일어섰잖아.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 부모란 가끔은 미움받는 걸 감수해야 하는 존재야.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손, 그냥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지훈이가
아내는 문자를 읽더니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제 됐네요. 정말 됐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이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며칠 뒤 태성과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지훈이랑 잘 풀렸냐? 그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잘 됐어. 역시 참길 잘했네. 부모 노릇은 말이지. 순간에 눈물에 넘어가면 다 망치는 거야. 알지. 그래서 끝까지 참은 거야. 호성아, 넌 좋은 아버지야.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냥 믿어준 것뿐이지. 믿어주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짧은 통화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 때야. 어디로든 여행 가요. 늦기 전에. 좋아. 가고 싶은 대로 가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짐을 내려놓은 인생은 생각보다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다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그의 삶을, 저희는 저희의 노년을. 늦게 찾아온 진심은 누구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오빠, 어머님 이제 정말 좀 부담스럽지 않아? 그러게. 솔직히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좀 편하게 살자. 근데 어머님이 언제든 찾아오고 계속 간섭하면 힘들어. 그렇다고 너무 차갑게 대할 순 없잖아. 그럼 차라리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집도 어머님 명의인데 우리 앞으로 돌려놓으면 그때부턴 덜 신경 써도 되잖아. 명예 변경? 응, 그냥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머님도 흔쾌히 해주시겠지. 근데 그걸 쉽게 해주실까? 걱정 마, 전에 계약할 때 백지 위임장 받아놨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정리하는 게 나아. 그렇게 해야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와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지. 그리고 어머님 아직도 오빠라고 하면 꿈뻑하시잖아. 그러니까 도움받을 수 있을 때 도움받자고. 어차피 현금 없으시면 집 명의라도 돌려주시겠지. 그럼 그걸로 대출을 받던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고. 지금까지 일궈온 사업 이대로 망하게 둘 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냐. 글쎄다, 엄마가 쉽게 바꿔주실까?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빠, 진짜 생각해봐. 우리가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72세 혜순 씨는 부지런한 손길로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하루도 쉴 틈이 없었고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한 것 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시절 그녀에게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란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논밭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반찬을 만들어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농사일로 손은 거칠어졌지만 아들만큼은 부드럽고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엄마, 나 공대 가고 싶어요. 재훈 씨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선명했습니다. 공대? 네, 컴퓨터 공학과요. 성적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혜순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공대라면 등록금이 비쌀 것이 뻔했습니다. 재작년 이웃마을 김 씨도 막내 아들 대학 보내면서 학비 때문에 땅을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라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농사일로 버는 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혜순 씨는 자식의 꿈을 위해 걱정을 감추고 아들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면 충분히 될 수 있지? 아들에게 용기를 주었지만 밤이 되자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깊은 한숨을 쉬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등록금은 1년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버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림을 빠듯하게 해왔기에 머리를 잘 굴리면 방법이 생각날 것도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며칠 밤을 지새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혜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깨고 농협에서 대출을 받기로 말이죠. 농사일은 더 고되게 했습니다.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혜순아,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자식이라도. 괜찮아, 지수야. 재훈이만 잘 되면 나는 힘들어도 상관없어.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등록금으로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 모습에 혜순 씨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문제였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는 동안 혜순 씨는 새벽까지 농사일을 했습니다. 잠시 시간이라도 나려 하면 부업을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았습니다. 그런 혜순 씨의 노고를 알았는지 아들 재훈 씨는 자신도 돈을 벌겠다며 나섰습니다. 하지만 혜순 씨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기에 아들 재훈 씨만은 힘들지 않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훈 씨에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알바라도 할게요. 너는 공부만 해. 나야 뭐 원래 힘든 거 익숙하잖니? 그렇게 수년이 지나고 아들은 명문대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졸업 후 유명 IT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월급도 4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혜순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뉴스만 틀었다 하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다뤄졌는데 재훈 씨는 앞으로 탄탄대로의 길만 걷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 지수 씨는 잔치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고생한 혜순 씨가 걱정이 되었는지 아쉬운 소리를 전해주었죠. 혜순아, 이제 너도 좀 편하게 살아라. 아들이 잘 됐으니 이젠 네 차례야. 그러게 이제야 한숨 좀 돌릴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편안한 삶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취직하고 3년이나 지났을까 이제야 사회생활에 적응했겠다 싶을 무렵이었습니다. 재훈 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혜순 씨는 또 한 번 멈칫했습니다. 엄마, 저 사업하고 싶어요. IT 시장이 너무 좋아요. 제 아이디어도 있고 해볼 만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혜순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월급도 좋은데 굳이 회사를 나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에 들어간 회사고 남들은 들어가기 어렵다는 회사였습니다. 월급도 괜찮게 나오고 이제 더는 바랄 게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를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로 때려치고 나오겠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 다니는 회사도 얼마나 좋니? 지금이 기회예요. 그냥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어요. 제 입사 동기 민준이 아시죠? 올해 봄에 퇴사해서 지금 사무실 차렸는데 매출이 장난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 업계가 뜬다니까요. 저만 믿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엄마 속 썩인 적 있어요? 재훈 씨는 확신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결국 또다시 아들의 선택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돈을 긁어모아 재훈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하지만 꼭 성공해야 한다. 고마워요, 엄마.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혜순 씨는 기대와 불안 속에서 아들의 사업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중 재훈 씨는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한나열라는 여자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들었는데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지 단아한 외모에 고급진 옷이며 명품까지 조금은 부담스러운 듯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글서글하고 다정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재훈 오빠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처음 본 며느리는 착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혜순 씨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나연아. 우리 가족이 되었네. 며느리는 싹싹하고 자상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혜순 씨는 결혼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가진 전답을 모두 정리해 분당에 28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약간의 노후 자금을 제외하고는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며느리는 그 집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혜순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신혼을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혜순 씨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을 했지만 점점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혜순 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도 하는 일이 바쁘겠거니 싶어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인지 서운한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도 않았죠. 재훈아, 이번 명절에는 내려오지? 엄마, 죄송한데 이번에는 출장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요. 며느리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혜순 씨가 아들의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아들의 얼굴을 볼 생각에 신이 났지만 왠지 아들 며느리는 같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연마을 김씨 막내 아들 결혼식이 있어. 거기 들렸다가 간 김에 너희들 얼굴 좀 보고 오려고 하는데 괜찮니? 명절에도 못 봐서. 지수가 태워준다고도 하고. 꼭 오셔야 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 말 한마디가 혜순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이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까지의 삶은 오직 아들만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늠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농사를 지으며 홀로 외로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건지 다른 돌파구를 찾아 새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혜순 씨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순 씨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래, 재훈아. 밥은 먹었어? 요즘 많이 바쁘니? 바빠요. 엄마. 미팅도 많고 해외 출장도 있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지. 그럼요. 걱정 마세요. 혜순 씨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이것저것 물어보고 반가워하던 아들이 이제는 그저 형식적으로 통화를 이어가는 듯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번 볼 수 있을까? 서울 올라가고 싶은데.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보죠. 엄마,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여쭤보는데요. 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게 돼서요. 결혼식 왔다 가시면서 여기 들린다고 하신 거 말이에요.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요?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스케줄 조정이 어려워요. 제가 상대방한테 맞춰줘야 하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네요. 다음에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 알겠다. 건강 챙기고 보고 싶구나. 아들은 대답 대신 짧게 웃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순 씨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혜순 씨는 다시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나연아, 잘 지내니? 아가, 이번에 내가 서울에 좀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어머니, 그게 요즘 저희가 좀 정신이 없어서요. 집이 좀 엉망이라서 오시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혜순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너희 얼굴도 보고 손주도 보고 싶어서 그러지. 재훈 오빠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일정이 너무 많아서요. 오빠가 바쁘다고 말 안 했어요? 어머니 오셔도 잘 못 본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요즘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렇게 바쁘니?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 그런지 계약 성사시키려면 비위 맞춰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애 맡기고 일 다시 시작하려고요. 이해하시죠? 혜순 씨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해야 하는구나. 결국 며느리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혜순 씨는 직접 서울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서 반가움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표정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지. 오면 안 되니? 아, 그게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혜순 씨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동안 혜순 씨는 며느리가 어딘가 불편해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싱크대 쪽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세요? 뭐라도 차려드릴까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냉동식품 쪽으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혜순 씨는 조용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나는 김치도 좀 가져왔어. 같이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혜순 씨는 정성껏 담근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것을 보자마자 미묘하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어머니, 사실 저희 요즘 김치는 잘 안 먹어요. 배달 음식이 더 편해서요. 혜순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손수 담근 김치를 받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들 재훈 씨가 김치만 있으면 밥을 두세 그릇씩 먹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냉장고에라도 넣어두렴. 그러나 며느리는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 베란다 구석에 둔 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혜순 씨의 밥상은 유독 초라했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아들은 무심히 말하며 혜순 앞에 밥과 국을 밀어놓았습니다. 반면 아들과 며느리의 밥상에는 신선한 과일과 구운 토스트, 영양식을 차려놓았습니다. 재훈아, 너희는 밥 안 먹니? 아, 저희는 저녁엔 간단하게 먹어요. 탄수화물을 줄이려고요. 혜순 씨는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입맛이 돌지 않았습니다. 이젠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혜순 씨는 거실에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어머님 언제까지 계실 거야? 글쎄, 모르겠어. 하루 이틀 있다 가시겠지. 좀 불편해? 솔직히 이제 여기 우리 집인데 자주 오시면 힘들 것 같아. 혜순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냥 오시겠다고 하신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그래도 다음엔 오신다고 하면 미리 조절해야겠어. 오빠도 그렇잖아? 지난번에도 연락하셔놓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오늘처럼 갑자기 찾아오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엄마를 문전박대할 수도 없고 그냥 돌려보내? 하루 이틀만 있다가 가실 거니까 불편해도 참아. 별 수 있어? 혜순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올 곳이 아닌가 보구나. 다음 날 아침, 혜순 씨는 다시 시골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문득 베란다에 둔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치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 분리수거장을 확인해 보니 김치통은 쓰레기 봉투 안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혜순 씨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혜순 씨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혜순 씨는 기차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골집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 이번 방문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그녀에게 결정적인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의 집은 더 이상 그녀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희생하며 마련해준 집이었지만 이제 그곳에서 그녀는 불편한 손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자식에게 의지할 생각을 버려야겠구나.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은 단순한 감정적 거리감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추악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며칠 후 지수와 만나기로 한 혜순 씨는 익숙한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혜순아, 서울 갔다 왔다면서 어땠어? 혜순 씨는 아무 말 없이 찻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뭐야,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이제 나도 알겠더라. 거기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 지수 씨는 혜순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설마 너 또 서운한 일 당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지? 김치통이 분리수거장에 버려져 있더라. 지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너 그거 일부러 버린 거라고 생각해? 설마 아니겠지. 사람이 있는데 그걸 대놓고 버리겠어?
처음엔 실수겠거니 했는데 그 집에서 대접받는 걸 보면 알겠더라. 밥도 다르게 차리고 나만 따로 먹게 하고 나연이 말투도 예전 같지 않았고 아무리 내가 갑자기 찾아갔다지만 이방인도 아니고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쩜 그럴 수 있니? 아, 걔네들한텐 내가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건가? 지수 씨는 한숨을 내쉬며 혜순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자식이라고 무조건 희생만 하면 안 돼. 내가 말했잖아. 이제는 네 인생을 좀 살아야 한다고 말이야. 혜순 씨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재훈이가 날 그렇게까지 밀어내진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 그러나 그녀의 믿음은 곧 산산조각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시골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선택이 과연 옳았던가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남겨줄 것이라 믿고 마지막 재산까지 털어 마련해준 아파트. 그런데 그 집에서 자신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며느리는 김치를 버리며 그녀를 귀찮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단순히 그녀를 밀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혜순 씨는 우연히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골집에 돌아온 혜순 씨는 며칠 동안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혜순 씨는 서운함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수록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그녀는 우연히 녹음 목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녹음해 놓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서 아들 집에 머물던 마지막 날 밤, 그녀가 거실에 누워 있을 때 핸드폰이 실수로 작동한 것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손끝을 떨며 녹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오빠, 어머님 이제 정말 좀 부담스럽지 않아? 그러게. 솔직히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좀 편하게 살자. 근데 어머님이 언제든 찾아오고 계속 간섭하면 힘들어. 그렇다고 너무 차갑게 대할 순 없잖아. 그럼 차라리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아? 어차피 집도 어머님 명의인데 우리 앞으로 돌려놓으면 그때부턴 덜 신경 써도 되잖아. 명예 변경? 응, 그냥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머님도 흔쾌히 해주시겠지. 근데 그걸 쉽게 해주실까? 걱정 마. 전에 계약할 때 백지 위임장 받아놨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정리하는 게 나아. 그렇게 해야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와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지. 그리고 어머님 아직도 오빠라고 하면 꿈뻑하시잖아. 그러니까 도움받을 수 있을 때 도움받자고. 어차피 현금 없으시면 집 명이라도 돌려주시겠지. 그럼 그걸로 대출을 받던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고. 지금까지 일궈온 사업 이대로 망하게 둘 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냐. 글쎄다, 엄마가 쉽게 바꿔주실까?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빠, 진짜 생각해봐. 우리가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혜순 씨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을 마련해주며 세금이라도 덜 내면서 부담 가지지 말라고 자신의 명의로 해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모르고 자기들 편하자고 머리를 굴리는 모습에, 그리고 그 속마음을 알았기에 혜순 씨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하기만 했던 감정이 배신감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혜순 씨는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 희생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그녀를 내몰고 그녀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혜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혜순 씨는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지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순아, 웬일이야? 새벽부터? 지수야, 우리 좀 만나야겠어. 급한 목소리에 지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두 사람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얼굴이 완전 창백하잖아. 이거 들어봐. 내가 지금 무슨 기분인지 알 거야. 혜순 씨는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번 들어봐. 내가 기가 막혀서 진짜. 지수 씨는 의아한 얼굴로 핸드폰을 귀에 대고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지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진짜야? 네가 직접 녹음한 거야? 우연히 녹음이 됐더라. 그런데 믿기지가 않아. 아니, 믿고 싶지 않아. 지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순아,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 막말로 이건 네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잖아. 재훈이도 그렇다. 네가 지금까지 재훈이를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데 뒤에서 이런 작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법이야 있지. 그런데 넌 정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재훈이가 네 친아들이잖아. 그래도 싸울 각오가 돼 있어? 그 집 사면서 너 가진 것도 다 팔아서 전 재산 넘긴 거나 다름없잖아. 내가 그걸 몰라? 너 이대로 두면 빈털터리도 모자라서 진짜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해. 남은 인생이라도 편안히 살다 가야 할 것 아냐. 언제까지 자식 눈치 보면서 살 건데? 내가 진작부터 말했지. 이제는 네 인생 살아야 한다고. 혜순 씨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싸워야지. 그날 오후 혜순 씨는 오랜 지인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승호 씨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승호 씨,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요즘 이 집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승호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혹시 아드님 부부가 이야기하셨나요? 혜순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요? 며칠 전에 오셔서 물어보셨거든요. 어머니 동의 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그 순간 혜순 씨는 자신이 한 발 늦은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랬군요. 승호 씨는 곤란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냥 매각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혜순 씨는 천천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팔면 지금 얼마에 팔 수 있나요? 승호 씨는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말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13억. 조금 여유 두고 진행하면 14억 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혜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금매로 내놓아 주세요. 승호 씨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당장요. 그런데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이런 일로 따로 찾아와서 상담을 받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남의 가정사라 제가 꼬치꼬치 캐묻기도 좀 그렇고요. 어쨌거나 본인 아니면 명의 변경도 안 될 뿐더러 위임장을 가져오더라도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금매로 내놔 주세요. 더 싸게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혹시 아드님한테 연락 오면 뭐라고 답할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전화 오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집 내놨다고.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는 혜순 씨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늘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그리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싸워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집을 팔겠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혜순 씨는 더 이상 예전의 혜순 씨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혜순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재훈 씨였습니다. 혜순 씨는 핸드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재훈아. 엄마, 잘 지내셨어요? 느닷없는 다정한 목소리에 혜순 씨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안부를 묻는 이유는 뻔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지. 그런데 웬일이니? 아, 그게 엄마, 요즘 좀 어려워요. 그래? 혜순 씨는 무심한 척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그래서 말인데, 집 명의를 우리 앞으로 변경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순간 혜순 씨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니 많이 힘드니? 네, 요즘 투자 유치도 쉽지 않고 자금 융통도 막혀서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혜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 사정을 내가 이해 못할 리가 없지. 근데 명의를 바꾼다고 자금 문제가 해결될까? 그게 명의가 우리 앞으로 넘어오면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이미 녹음 파일을 통해 아들 부부의 속셈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속아 넘어간 척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생각해 보마. 정말요? 아들의 목소리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혜순 씨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곧 보자꾸나. 며칠 후 혜순 씨는 재훈 씨와 나연 씨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반갑지도 않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필요한 걸 얻어야 하니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혜순 씨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거실로 들어가니 재훈 씨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시느라 힘드셨죠?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괜찮다. 그냥 얘기나 하자. 그녀는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라. 재훈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한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계약서다. 이 집 내가 팔았다. 뭐라고요? 재훈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곁에 있던 나연 씨도 깜짝 놀라며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니, 어머님, 이게 말이 돼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내 집을 내가 팔겠다는데 너희한테 무슨 상의를 해야 하니? 그 순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왜? 이유가 뭐겠니? 너희가 법무사 만나기로 한 것도 알고 내 집을 몰래 빼앗으려 했던 것도 다 안다. 재훈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저희가 그럴 리가 없죠. 그래? 그러면 이 녹음 파일 한번 들어볼래? 혜순 씨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거실에 울려 퍼진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나연과 재훈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찾아갔을 때 미리 양해를 구해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혜순 씨와 승호 씨가 나누는 대화만 들어봐도 두 사람이 어떻게 하려는지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말하지 말라니까 굳이 이걸. 그 사람 탓할 것 없다. 다 니들이 그리고 내가 못나서 그런 걸 어쩌겠니? 안 그러니? 그제야 재훈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연 씨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니? 너희가 나를 속이려 한 게 아니라면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겠니? 재훈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혜순 씨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라.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이미 늦었다. 엄마, 그렇다고 갑자기 집을 비우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젠 내 도움 필요한 나이는 아니잖니. 너 충분히 벌 만큼 벌었고 세아가 너도 일한다며? 그럼 둘이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살던가 아니면 처가댁 도움을 좀 받던가 해라. 난 이제 너희들이랑 엮이기 싫다? 혜순 씨는 차갑게 말을 맺었습니다. 혜순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얼굴이 창백해진 아들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희가 어디로 가란 말씀이세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겠지.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연 씨는 애절한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그럴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네가 내 김치를 버릴 때, 나한테 상한 우유를 줄 때, 네 손으로 내 집을 빼앗으려 할 때까지도 나는 참고 또 참았다. 그때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철이 없었다? 너희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을 세운 것도 철이 없어서 그런 거냐? 혜순 씨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네가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몰래 네 앞으로 옮기려 했을 때 네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거잖아. 재훈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짜 어디로 가요? 저희 이제 돈도 없는데. 나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지만 혜순 씨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제 알겠니?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혜순 씨는 천천히 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가마. 니들이 자초한 일이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재훈 씨와 나연 씨의 삶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혜순 씨가 떠난 후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집을 지키려 했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빠, 우리 대체 어디로 가? 재훈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만 버티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몰락은 단순히 집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연아, 회사가 망했어. 뭐라고? 재훈 씨의 사업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투자금을 돌려막지 못하고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혜순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투자한 부동산 사업이 성공하면서 그녀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혜순아, 너 정말 대단하다. 그 아파트 판 돈으로 이렇게 다시 일어설 줄이야. 지수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나도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거야. 그래야지. 그동안 너무 고생만 했잖아. 혜순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진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혜순 씨의 전원주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들 재훈 씨와 며느리 나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재훈 씨는 초췌한 얼굴이었고 나연 씨는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엄마, 재훈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발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들은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엄마가 아니면 우린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어머님, 제발. 혜순 씨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쳤던 자식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혜순 씨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번듯한 아파트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모든 걸 잃고 마지막 기대를 품고 혜순 씨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거냐? 혜순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재훈 씨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혜순 씨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내가 도와달라는 너희 말을 들어줘야 하는 이유라도 있니?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요. 나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혜순 씨는 여전히 묵묵히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때 그들은 혜순 씨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집에 오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았고 혜순 씨가 만든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리며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혜순 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 투자금도 다 날리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와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을까 해서. 나는 네가 내 집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걸 알면서도 널 도와줘야 하니? 재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세금도 곧 빼줘야 하는데 마땅히 갈 곳도 없고. 나연 씨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는 정말 철이 없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혜순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땅을 팔아 아파트를 사주었을 때 네가 했던 말 기억하니? 나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네가 뭐라고 했더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었지.
혜순 씨는 나연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넌 그 약속을 지켰니? 나연 씨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혜순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니?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재훈 씨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혜순 씨는 쉽게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너희랑 할 말도 없고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 당장 돌아가. 며칠 후 혜순 씨는 지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도와줄 생각이야? 몰라. 너무 당연하게 나한테 손을 벌리는 모습이 솔직히 기가 막히기도 하고. 지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네 아들이잖아. 그게 참 문제지. 남이면 단칼에 끊어낼 수도 있는데. 나도 마음 같아서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말라고 하고 싶어. 그동안 저지른 짓이 얄밉기도 하고 말이야. 이전처럼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지 말고 방법을 생각해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게 한다든지, 한 달에 얼마씩 갚게 한다든지 말이야.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재훈이 머리 좋으니까 금방 일어설 거야. 지수 씨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혜순아,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존중할 거야. 하지만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 번만 더 생각해봐. 혜순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까? 지수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혜순 씨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등을 돌릴 것인가? 그녀는 다시 한번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엄마, 재훈 씨는 혜순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혜순 씨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마. 재훈 씨와 나연 씨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혜순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어요. 첫째, 나는 너희에게 현금을 주지 않는다. 대신 작은 가게 하나를 얻어줄 거다. 거기서 너희 스스로 다시 시작해라. 재훈 씨와 나연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가게를요? 둘째, 내가 정한 기간 안에 너희가 제대로 자립하지 못하면 그때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혜순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고 할 필요 없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네가 제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나한테 가장 큰 보상이니까. 재훈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혜순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새벽녘의 창가에 서서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했지만 과연 그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아이를 다시 믿어도 되는 걸까?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절박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자랑이었고 삶의 전부였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기회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며칠 후 혜순 씨는 부동산 중개사인 승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 가게를 내어줄 거라고 하셨죠? 어떤 곳을 찾고 계세요? 작아도 돼요. 중요한 건 저 애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승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점이나 작은 카페 같은 곳이 좋을까요? 너무 큰 곳이면 부담이 될 테니까 작은 가게가 좋겠어요. 그리고 혜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가게가 망하면 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거예요. 승호 씨는 조용히 혜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확실히 마음을 다잡으신 거죠? 그래야겠지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혜순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들은 한층 초췌해진 얼굴로 혜순 씨를 마주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물어볼게. 너희들 정말로 다시 시작할 마음이 있는 거니? 네, 엄마, 정말이에요. 저희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어요. 혜순 씨는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작은 가게 하나 계약해 두었다. 재훈 씨와 나연 씨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엄마가 가게를? 하지만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든 따를게요. 첫째, 나는 이 가게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거다. 절대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 네, 둘째, 내가 정한 기간 안에 너희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 저희 정말 열심히 할게요. 나연 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혜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혜순 씨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으로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셋째, 더 이상 나한테 기대지 마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재훈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혜순 씨는 아직도 그를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 이번엔 정말 지킬 수 있겠니? 네, 진심이에요. 혜순 씨는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한번 지켜보마. 그리고 각서 하나 써라. 물론 변호사 공증도 받을 거야. 이 가게 운영하면서 내가 말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얼마를 벌었든 간에 모든 걸 다 내려두고 떠날 것, 단 한 푼도 권리가 없음을 인지할 것. 그거 약속하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니들이 하고 싶은 장사 해봐. 엄마,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며칠 안에 어떤 사업 할지 엄마한테 보고드리고 진행해 볼게요. 정말 믿고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하듯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나연 씨가 가게를 찾아와 혜순 씨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게 인테리어 하는 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혜순 씨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은 내 손을 빌리는 거 싫어하더니? 나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께 받은 게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아요. 혜순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녀가 변한 걸까? 그렇게까지 부탁한다면 하루 정도는 도와주마. 나연 씨는 깜짝 놀란 얼굴로 혜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러나 혜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착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뿐이다. 나연 씨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순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그녀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변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혜순 씨는 지수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게까지 내어줬다고? 응,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지는 않아. 네가 예전 같았으면 절대 이런 선택 안 했을 텐데 조금은 변한 거 아냐? 혜순 씨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변해야겠지, 이제는. 지수 씨는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한 번 더 실망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 나도 알아. 그래서 이번에 애들한테 각서도 받아냈다. 어제 변호사한테 공증 받아왔어.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대로 맨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거야. 그러지 않길 바래야지. 혜순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며칠 후 혜순 씨는 조용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재훈 씨와 나연 씨가 손수 청소를 하며 가게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엄마, 재훈 씨는 그녀를 발견하자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잘하고 있니? 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혜순 씨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변화하려 노력하는 걸까? 아니면 또다시 잠시 기대어 보려는 걸까? 혜순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변했는지는 내가 직접 확인할 거다. 어머님, 지켜봐 주세요. 혜순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지켜보마.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이번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혜순 씨는 가게를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의 몫이었습니다. 혜순 씨는 새벽녘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전원주택 마당에는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미련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차려준 이후로 재훈 씨와 나연 씨는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다시 그녀에게 의지하려는 것인지 아직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혜순 씨는 지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어? 응,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더라. 지수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혜순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넌 왜 아직도 그 말을 못 믿겠다는 표정이야? 혜순 씨는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할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는데 이게 아들 며느리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은 거지. 쉽지는 않겠지. 하지만 완전히 변하지 못해도 노력은 할 수 있잖아. 혜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그 애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게 맞는 선택일까? 넌 이미 선택했어.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해? 그래도 만약 또다시 배신당하면? 지수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땐 그냥 단칼에 끊어버리면 되지. 혜순 씨는 지수 씨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 맞아.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일이겠지. 혜순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혜순 씨는 다시 가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에서 가게 안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와 나연 씨는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 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연 씨는 과거의 거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서빙을 하며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했고 조용한 틈틈이 가게를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혜순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 혜순 씨는 전원주택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거나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너 요즘 진짜 좋아 보인다? 지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 이제 완전히 자식 문제는 내려놓을 수 있겠어? 혜순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걱정 안 할래. 내 인생이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지수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혜순아, 이젠 너도 네 삶을 좀 즐겨야지. 혜순 씨는 다시 한번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식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순 씨는 가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손님이 꽤 많았어. 이제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 어머님, 언제 한번 가게에 오셔서 밥 드시고 가세요. 혜순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마.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당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혜순 씨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완전히 자유로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